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국내 확진자는 8,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김지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증가세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아직까지 계속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발생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는 7,869명입니다. 오늘 하루 114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하루 증가폭이 어제 242명에서 다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114명 가운데 81명은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등의 여파로 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치료 중인 환자 가운데 중증 이상인 환자는 93명입니다. 완치해서 격리에서 해제된 사람들은 333명입니다. 당국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한 것에 대해 방역 조치가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감염병 위기 단계가 이미 심각 단계로 올라간 만큼 이에 따른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신종플루 때처럼 그럼 장기전에 돌입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 WHO가 그 신종플루 2009년에 그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그 신종플루 유행 때 국내에서는 75만 명이 확진을 받았고 26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그 현 상황에 대해서 방역 체계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가야 되고 그 이유는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높은 데다 그러니까 좀 최소화하는 쪽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 팬데믹이 선언됐지만 당장 이 확진자가 폭증을 하겠다 이런 의견보다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그 유행하는 동안 의료 서비스가 붕괴되거나 사회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는 그 전파력이 높아서 완벽하게 차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속도를 늦춰서 사회가 입는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써야 합니다. 예. 그 유행은 길어지겠지만 사망자를 줄이고 우리 유행이 지속하는 동안 우리 사회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그 대구의 그 뼈아팠던 교훈을 떠올릴 수 있겠는데요. 예. 대구, 경북처럼 병상이 없어서 고위험군인 고령의 만성질환자가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현 사태는 사실상 두 가지의 그 시급한 그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하나는 그 콜센터와 같은 그동안 그 방역망 밖에 있었던 그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겁니다. 예. 그 밀폐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 곳은 사실상 콜센터 외에도 택배 물건을 분류하는 물류센터도 있고 예. PC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뭐 헬스장도 있고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코로나19의 재생산 지수라는 것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코로나19가 한 명이 감염이 되면 이 사람이 보통 2명에서 3명을 감염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19의 재생산 지수가 2에서 3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이 재생산 지수 또한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콜센터를 통해서 그 밀폐된 공간에 대한 그 주의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인구 밀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이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과 수도권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감염이 되면 그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당국은 각 사업장, 그러니까 뭐 PC방이나 콜센터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서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이런 사업장이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방역 사각지대에
확산돼 있는 곳들 그리고 인구가 네. 밀집된 곳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 말고 또 풀어야 될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는 이제 밀집된 공간, 콜센터와 같은 곳을 찾아내는 것 또 하나는 비슷합니다. 수도권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고 콜센터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그야말로 대규모 감염 세토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현재 우리나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당국은 수도권 내 병상과 경증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제가 어저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 그 의료진 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코로나19와 직결되는 의료진들은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 병상과 또 일반 병상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 내 국가 지정 음압 병상은 거의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 감염을 최근에 보면요. 구로구 콜센터도 그렇고 분당 재생병원도 그렇고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감염원을 모른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모르는 그 확진자가 도처에 아하. 사실상 우리 생활하는 곳곳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감염원을 우리가 숨어 있는 폭탄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수도권이 대규모 집단 사태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 기로에 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아니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또 요양시설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사망과 직결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코로나19를 검사하면 거기서 이제 환자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추적에 들어갈 수 있고 아하. 자연적으로 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사망률도 상당히 좀 낮출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자, 이 나라 밖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탈리아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중국 다음이라고 하는데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를 두고 그 유럽의 우한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별명이 따라 붙게 됐는데요. 예. 그만큼 확진자가 많다는 건데 이탈리아에서 확진자는 12,000명을 뛰어넘고 사망자는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그 이탈리아에서 사망률이 높은 건 여러 측면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고령층이 많다는 걸 들 수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의 기대 수명은 83.5세로 일본이 84.6세, 한국 83세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요, 그 장수 마을이 또 여러 곳이 있는데, 뭐 사실 이 뭐 신혼 여행지로도 유명한 뭐 사르데냐 장수 마을도 있고 예. 장수 마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장수한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의학기자단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만 해도 해마다 이런 장수 마을을 방문을 해서 장수하는 사람들 고령층의 건강 비결은 무엇인지를 취재했던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 사르데냐 예를 들어 장수 마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오키나와 다음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세를 넘겨서 생존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 지역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50배에 달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 지역에 인구 2,000명당 주민 2,000명당 한 명꼴로 100세 이상을 넘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사르데냐 이탈리아의 유명한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영국의 유명한 바이오 회사가 이 지역 주민들의 유전자 정보를 돈을 줄 테니 정보를 알려달라. 아. 그만큼 의료계에서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 그런 이탈리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것은 이탈리아에서 그만큼 고령층이 많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퍼지면서 그 이탈리아에서도 고령층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게다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한두 개쯤 가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령층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는 장년층 이상에게서 코로나19가 취약하다는 거는 이번 이탈리아에서만 봐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이 사실상 거의 안 되다시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예. 고위험층이 상당히 많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들어보니까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의료 환경은 어떻습니까? 네, 이탈리아는 그 의료 인력과 그 병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의료 인프라가 풍족한 편이 아닌데요. 그 이탈리아는 의사와 간호사가 인구 1,000명당 각각 뭐 3.99명,
6.71명인데요. 예. 요거를 이제 풀이를 하면 그 옆 나라인 독일과 프랑스, 영국과 비교하면 의사 수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간호사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 그리고 병상, 입원을 위한 병상 수가 이탈리아가 1000명당 3개 정도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1000명당 12개, 독일은 8개, 프랑스는 6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입원하기도 힘들다는 걸 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요. 한국은 그 의사와 간호사가 1000명당 각각 2.4명, 6.9명인데요. 예. 쉽게 풀이를 하자면 이탈리아보다 한국의 경우는 의사와 간호사 수가 오히려 적습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현재까지의 치명률은 0.8% 정도가 되고 이탈리아는 6%가 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8분의 1에 불과하잖아요, 한국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가 인구 대비 의사와 간호사 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높지만 의료 수준이 많이 열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의사와 간호사가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를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탈리아는 또 공공 의료는 잘 돼 있습니다. 또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급여가 낮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이탈리아에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옆 나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란 이야기도 좀 해보죠. 중국, 이탈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곳이잖아요. 고위 정치인들도 확진 판정을 받고 또 사망 소식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란에서 현재 확진자는 그 9천 명을 뛰어넘었고 사망자는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함기리 수석 부통령과 장관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실 수석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각 회의를 이제 주재를 하면 그 로하니 대통령인데요.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만약에 이 보도가 맞다면 로하니 대통령도 감염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추정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고요. 예. 이란은 그 국민뿐만 아니라 고위 인사가 감염되거나 사망한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게 아마 한 3주 정도 됐을 거예요. 지난달 네. 19일쯤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처음 확진자가 나온 게 늦어졌는데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해서 의약품과 첨단 의료 장비의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아하. 이란의 의료 수준이 낙후됐다는 점이 뽑히고요. 예. 또 이란은 사실 그 대기 오염이 상당히 심각해요. 네. 황사나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한데 예.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도 이제 호흡기 그렇죠. 질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뭐 사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덧 팬데믹 상황까지 왔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예방 철저히 해주시고 당국은 계속해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